자, 10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사업하는 친구가 갑자기 저한테 돈 3,500만원을 빌려달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야, 3,500만원. 여러분 주변에 뭐 사업이나 장사하는 분도 있으면 좀 조심하셔야 돼. 왜냐하면 보통 돈을 빌리는 쪽이 뭐 직장인도 있겠지만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여러분은 여러분 친구 중에 갑자기 이런 식으로 전화가 온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야, 3,500만원 당당하네요. 다짜고짜 큰 돈을 빌려달라고 하다니. 어떤 사정이 있길래 3,500만원 빌려달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빌려주면 안됩니다. 안돼요. 제가 늘상 얘기하는데 가까운 지인끼리 동거래는 저는 비추입니다. 무조건 비추. 뭐 그 사람한테 야, 이 사람 야간에 싸가지가 없네,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냐, 이런 얘기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차라리 그거 한번 듣고 안 빌려주는 게 낫습니다. 여러분, 돈 앞에서 친구, 의리, 사랑, 정 이딴 거 없습니다. 돈 앞에서 여러분 뭐 친구 간의 정 있다고 믿지 마십시오. 아무짝에 소용없습니다. 지금도 돈 못 받아가지고 이하 갈리는 분들, 한이 맺히는 분들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특히 요즘 같은 시기에 돈 빌려주면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오히려 저 이 생각이 드네. 저 사업하는 친구가 갑자기 친구한테 3,500만원을 빌려달라고 전화할 정도라면 이 친구는 지금 억대 빚이 있는 경우가 맞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인한테 돈을 빌릴 정도면 보통 사업하는 분들은 대출이 다 있어요. 1군인권이도 2군인권이 다 있습니다. 근데 가까운 지인에게까지 손을 뻗칠 정도면 이 사람은 갈 때까지 간 겁니다. 당장 3,500만원이 모자라서 그런 게 아니라 여기저기 빌릴 때 다 빌려가지고 아마 억대의 채무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정말 상황이 안 좋은 겁니다. 쉽게 말해 억대 빚이 있는 거예요. 억대 빚이 있는데 당장 메꿔야 되니까 친구가 전화 온 겁니다. 분명히 장담하는데 1군인권에도 대출이 있을 것이고 2군인권, 아마 카드론, 심지어는 사채까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사업한다고 하면 미수금이 많은가 보네. 미수금. 그러니까 이제 뭐냐 하면 어디 돈을 줘야 되는데 자기가 사정이 안 좋으니까 못 돌려주나 보네요. 그러니까 정말 갈 때까지 간 겁니다. 그럼 저 상황에서 3,500만원 빌려주면 바로 갚아줄 것 같아요? 못 갚습니다. 절대 못 갚아요. 왜냐하면 돈 줄 데가 많거든요. 여러분, 은행 돈은 못 떼먹어도 지인 돈 떼먹기 쉽습니다. 은행 돈은 왜 못 떼먹습니까? 기록이 남고요, 이자가 있습니다. 은행이 공짜로 돈 빌려주는 거 봤나요? 어느 은행이 그렇게 합니까? 금리가 다 있잖아요. 은행이 어떻게 돈 못 빌려요? 남들한테 돈 빌려주고 이자 장사로 먹고 사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이 사람은, 이 사업하는 사람은 여러 은행에 돈을 빌렸단 말이에요. 그럼 돈 줄 데가 많잖아요. 은행이 돈 안 주면 가만히 있습니까? 계속 전화 주지 않습니까? 계속 압박하잖아요. 그럼 누구 돈을 먼저 갚겠어요? 은행 돈을 먼저 갚겠죠. 지인 돈은 안 갚겠죠. 왜냐? 지인 돈은 이자가 안 붙잖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은행 돈은 안 갚으면 신용도에 타격이 생기고 계속 압박이 들어오고 이자가 붙습니다. 근데 지인 돈은 내가 안 갚는다고 해서 신용도에 문제가 생긴다거나 이자가 붙는 게 아니에요. 내 신상에 아무런 타격이 없어요. 내가 채무자라고 친다면. 그래서 지인 돈은 떼먹을 수 있어도 은행 돈은 떼먹을 수 없어. 카드사인 돈은 떼먹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 군데 빚진 거라면 여러분들은 어디 갚겠어요? 내가 채무자라고 치면 당연히 이자가 높은데 갚을 겁니다. 그러면 지인 돈 이자가 없잖아요. 그럼 안 갚겠죠, 여러분. 당연히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자,
돈 빌려주는 거에 뭔가 좀 확신이 없는 분들, 역지사지로 생각하시면 돼. 내가 채무자 생각하시면 돼. 돈을 빌리는 채무자. 입장 바꿔가지고 돈을 빌린 쪽이 채무자, 빌려주는 쪽이 채권자 아닙니까? 내가 채무자 입장에서 봤을 때 내가 지인한테 3,500만원 빌릴 정도면 이 사람은 진짜 처지가 안 좋은 거야. 한 1억 5천 이상의 막 빚이 있는 거예요. 1금융권에 뭐 A은행, B은행에 3천만원씩 6천만원, 2금융권에 한 5천만원. 근데 이것도 모자라서 카드로는 한 3천만원. 근데 카드로는 금리가 세니까 이자가 탁탁 붙어. 이게 다른 시중은행도 이자가 높아. 근데 지인한테 빌린 돈이 이자가 없네? 여러분 같으면 어느 쪽을 먼저 갚을까요? 당연히 은행 쪽 먼저 갚겠지. 지인 돈은 빌리긴 했지만 자꾸 갚겠다는 핑계로 차입히 미루겠죠. 전화 오면 이제 일부러 안 받는다거나, 찾아오면 야 바쁘니까 내가 알아서 해줄게. 뭘 그런 거 가지고 그러냐. 내가 설령 네 돈을 떼먹게 하겠어? 우리가 알고 지낸 사이가 몇 년인데. 이런 식으로 또 얼렁뚱 넘어갈 거예요. 그러면 애가 타는 거지. 내 돈 그거 큰 돈인데, 나도 그 돈 필요한데. 결국 이런 것들이 안 갚잖아. 그러면 이제 채권자가 못 참아서 사기죄를 고소합니다. 요즘 이런 것 때문에 고소 사례도 많습니다. 지인들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계속 안 갚고 미루니까 고소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의로 안 갚으면 사기죄 되는 겁니다. 고의로 안 갚으면. 누가 봐도 고의로 안 갚잖아. 그럼 사기죄 되는 거야. 깜빵 가는 겁니다. 물론 저는 채무관계로 사기죄로 걸려가지고 유죄 또 판결 나와서 징역까지 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괜히 돈 빌려주고 마음고생하고 스트레스 받고 하지 마시고 아예 그냥 안 빌려주는 게 낫습니다. 설령 저 사이가 끝난다 하더라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비록 저 사람과의 관계는 끝나지만 내 돈 지켰잖아.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자꾸 사람들이 정에 약해가지고 돈 빌려주고 못 받고 저한테 와가지고 하소연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저도 그만 듣고 싶어요 이거. 내가 빌려주지 마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정이 약해가지고 친구가 전화 가지고 못 믿어서 에라 모르게 빌려주고 나서 못 받으니까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고 속 쓰리니까 와가지고 사연 보내는 사람들 꼭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얘가 얘기했습니다. 아니 내가 그때 님 썰 들었잖아요. 돈 빌리지 말라고 얘기 들었지 않습니까 하니까 그분이 예 맞습니다 그때 얘기 들었는데 그 왜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대묻잖아요. 그러면 대답이 말은 알고 있는데 막상 친구하고 얼굴 보고 얘기하니까 그게 잘 안 되네요. 제가 정이 약해가지고. 여러분 정이 약하면 호구입니다. 호구. 정이 약하면 안 돼. 돈 앞에서는 좀 강단 있게 나와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돈 앞에서는 정 그딴 거 소용없습니다. 의리 같은 거 소용없어요.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30년 지기 친구한테도 사기를 당했습니다. 그냥 빌려주지 마세요. 친구 그딴 거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면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10년 지기 20년 지기 이딴 거 필요 없어요. 여러분 오래 안다고 여러분 뭐 정이 돈독해진다거나 뭐 의리가 강하거나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가 오래 알고 지낸 사이일수록 배신 뜨기 더 쉽습니다. 여러분 절대 뭐 사람끼리 오래 알았다고 이거 별로 연연하지 마십시오. 이거 아무 쓸모 없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오래 알고 지내기 때문에 등쳐먹기 쉬운 겁니다. 오래 알고 지내기 때문에 오히려 이용당하기 쉬워요. 왠지 아세요? 이 한국 사람들이 인간관계가 굉장히 좀 덧없는 게 기본적으로 오래 알고 지내면요 사람이 어떻게 되면 의심을 안 해요. 의심을 안 합니다. 오래 알고 지내면 얘하고 나하고 한 동네 쭉 자랐고 얘 부모님도 잘 알고 있고 얘 친구 얘 여동생하고도 친한데 설마 내 돈을 떼먹게 하겠어? 떼먹습니다 여러분. 떼먹습니다. 상대방도 그거 알고 있어요. 얘랑 나랑 오래 알고 지냈고 가족관계 다 있기 때문에 얘는 나한테 의심은 안 할 것이라는 거 잘 알고 접근한 거예요 여러분. 모르고 접근하는 게 아니에요. 뭐 살다 보니 못 갚았다 이게 아니라 얘는 내 말이면 철석같이 믿는다.
그동안 얘하고 나하고 오래 만났기 때문에 별로 뭐 나를 안 믿고 하지 않을 것이다. 그거 확신하고 하는 겁니다. 노리고 하는 거라고. 얼마나 괘씸한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래 알고 지냈다는 건 기본적으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제가 뭐라고 합니까? 항상 사람은 의심해야 된다고. 오래 알수록 의심해야 돼.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오래 알면 의심은 안 해요. 자주 봤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 기본적으로 자주 보고 오래 알고 지내면 의심 안 합니다. 이분도 아마 의심을 안 했을 거야. 30년 지기면 어릴 때부터 이제 학교 같이 다니고 한 동네 살고 게임도 같이 하고 뭐 힘들 때마다 뭐 소주 한잔 기울이고 아마 그랬던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주 봤기 때문에 얘가 나한테 그러겠어 라고 하지만 그럽니다. 그래서 오래 알고 지낸 거 그런 거에 연연하지 마시고 오래 알고 지냈기 때문에 의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기라는 게 무서운 게 뭐냐 하면 사기라는 게 그런 정이라는 걸 이용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기를 잘 당하는 이유가 정이 약하기 때문에. 정이라는 게 들어가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성적인 능력을 상실합니다. 남자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 보통 특히 우정이 들어가면 이성을 놔버려. 우리가 모르는 사람한테는 의심을 하고 검증을 하지만 아는 사람한테는 의심이나 검증을 안 하거든요. 사기꾼은 그걸 노린다고. 보통 모르는 사람한테 사기당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아는 사람한테 합니다. 아는 사람한테. 배신도 모르는 사람한테 배신당하지 않습니다. 배신당할 리가 없습니다.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한테 배신당합니다. 그래서 항상 뉘앙스가 뭐예요? 10년지 그 친구한테 배신당했습니다. 20년지 그 친구한테 통수 맞았습니다. 중학교 동창한테 사기당했습니다. 다 이런 거잖아. 맞잖아요. 오래 알고 지낸 사람한테. 그래서 오래 알고 지내기 때문에 의심해야 되고 돈 앞에서는 오래 알고 지내는 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뭐 그동안 얘랑 나랑 친하니까 어릴 때부터 같이 한 동네에 자랐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빌려줘야 된다. 그딴 거 하지 마시고요. 돈 앞에서는 최대한 이성적으로 나오시고 웬만하면 빌려주지 마십시오. 설령 빌려주지 않았다고 해서 그 친구와 관계 끝난다고 해서 아쉬워할 거 없습니다. 그런 사람 없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0년직 20년직 이런 거 별로 신경 쓰지 마시고 돈 앞에서는 최대한 냉정해지시고 내 돈은 어떻게 해서든 지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10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